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야간 등산을 하다가 오줌을 지렸다. 한여름에는 비교적 기온이 낮은 야밤에 등산을 가곤 해요. 대략 밤 10시나 11시부터 타기 시작해서 새벽 2시 정도에 끝낼 코스를 잡죠. 산악회에서 갈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 내기 어려운 야심한 시각이라 주로 혼자 많이 가곤 합니다. 혼자 가는 게 조금 무섭긴 해도 여러모로 혼자라서 편한 건 사실이에요. 야간 등산을 할 때는 고성능 헤드랜턴과 고용량 배터리, 그리고 3000칼로리 이상의 고열량 비상식량 등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등산에 나서기 때문에 온몸의 배낭 무게 포함 약 15kg 정도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요. 그래서 야간 등산을 할 때는 좀 더 난이도가 있어요. 낮에 하는 등산이라면 그저 물병 하나 들고 배낭 하나 매면 끝인데 말이죠. 야간 등산의 맛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맛보는 것은 초입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에요.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도시의 마지막 경계선에 서서 정말 깊고 깊은 어둠을 보고 있노라면 그 누구라도 조금은 덜컥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초입에 들어설 때면 애써 긴장을 해소하고자 더욱 성큼성큼 걷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 간 산은 양지동 근처에 위치한 구룡산에서 대모산까지의 코스였어요. 300m 높이밖에 되지 않는 낮은 산들이긴 하지만 길게 이어진 8km 남짓의 능선은 제법 운동도 되고 야간 등산하기에 평탄한 길도 많아서 좋죠. 야간 등산은 겨우 2번째였지만 낮에는 최소 10번 이상은 타봤던 코스이기도 하고 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크게 부담 가지 않는 길이었죠. 대충 능숙하게 입산 준비를 마치고 여느 때와 같은 초입의 긴장을 파워워킹으로 떨쳐내고 본격적인 언덕에 진입했어요.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오후에 잠깐 비가 왔던 터라 땅이 군데군데 질퍽하고 습기도 많았어요. 야간 등산을 시작하고 10분에서 20분 사이가 가장 힘들고 20분만 지나면 온 몸이 풀려서 쌩쌩해지거든요. 보통 호흡이 터진다고 해요. 근데 그날은 퇴근하고 아주 조금 쉬고 나와서 그랬는지 30분이 지나도록 몸이 안 풀리더라고요. 허벅지와 종아리는 벌써부터 아려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천천히 올라갔어요. 페이스 조절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힘들게 한창 타고 있는데 50분쯤 탔을 무렵 대략 100m 전방에서 어떤 중년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면서 비명 소리를 많이 들어본 건 아니었지만 딱 들어도 이건 중년 여자 비명 소리라고 느꼈죠. 진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바로 굳었죠. 그 캄캄한 산속에서 대체 왜 아줌마 비명 소리가 들리지? 비명 소리를 듣고 진짜 가만히 한 3분은 서 있었을 거예요. 가뜩이나 몸이 무거웠는데 뭐랄까 어떤 공포에 온몸이 짓눌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사색이 된 건 고사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혹시 지금 내가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건 아닌지, 저 아줌마가 위기에 처한 것 같은데 말로만 듣던 산속 살인 현장인지. 가만히 서 있다가 가까스로 정신 차리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구룡산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비명 지르는 소리 들었다고.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경찰은 저보고 그 시간에 왜 산에 있느냐. 정말 확실하게 들은 거 맞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전화 줄 수 있겠냐. 날이 밝으면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뭔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경찰 반응에 저도 모르게 좀 빡쳐섰죠. 정황을 확인해보고 확실하면 다시 전화 주겠다 하고 통화를 끝냈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공포. 아까보단 덜했지만 여전히 무서웠죠. 다만 아까와는 다르게 뭔가 내가 나서서 저 아줌마를 구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뒤돌아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하산해서 도망치는 방법도 있었죠. 그치만 이대로 하산했다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그 후회와 트라우마는 둘째치고 사람 목숨이 걸린 건데 나 하나 살자고 도망친 모습이 평생 죄책감이 되어 따라다닐 것만 같았죠.
결국 비명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뗐습니다. 익숙한 산길이었지만 정말 색다르게 다가왔죠. 그리고 대략 70m 정도 이동했을 때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비명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대략 20m 남짓이었죠. 섬찟했지만 용기를 내서 거기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라고 진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침묵. 최대한 기압을 넣고 천천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등산로가 아닌 어느 비탈이었어요. 비탈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계속 괜찮으세요? 제 말 들려요? 라고 소리치면서 혹시 모를 괴한이 덮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최대한 주위를 살폈죠. 헤드랜턴도 1.4가 아닌 분광으로 그것도 최대치로 해서 환한 대낮처럼 하고 접근했어요. 비명이 났던 장소에 거의 다다른 것 같아서 주위를 한참 살펴보는데 숲풀 사이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시선을 고정했는데 고라니 한 마리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진짜 그게 사람으로 보였더랬죠. 멀찍이 떨어져서 이 고라니는 뭐지? 하고 있는데 고라니가 울음소리를 내더라고요. 딱 그 중년 여성의 비명소리랑 똑같은 소리를 말이죠. 고라니 새끼의 울음소리가 이리 비명소리 같을까 욕을 하며 뒤늦게나마 낚였다는 것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당시에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였지만 고라니 울음소리가 진짜 딱 중년 여성의 비명소리예요. 그걸 그 야심한 산 한복판에서 들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튜브 같은 곳에서 고라니 비명소리를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공감하실 겁니다. 벌써 5년도 더 된 얘기네요. 그 후로 이곳저곳 야간 등산을 하다가 몇 번 정도 더 듣기는 했네요. 물론 고라니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들을 때마다 그때 기억이랑 겹쳐서 소름이 돋고는 해요. 두 번째 이야기, 형님의 화장실 괴담. 별로 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꽤나 인상이 깊은 이야기여서 혼자 알고 있기에 아쉬워서 얘기해봅니다. 어느 날 새벽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대장의 압박에 잠에서 깨어난 형은 화장실로 뛰어가 볼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딸깍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지는 거였습니다. 누구야? 안에 사람 있어 불 켜. 라고 형은 짜증내며 말했고 알았어. 불 킬게 라는 소리와 함께 불이 다시 켜졌죠. 그리고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난 뒤 형은 다시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은 불현듯 어젯밤 일이 생각났고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화장실 스위치는 화장실 안에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